다음 사건은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사건인데 이번에는 그 범죄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를 이제 차 안에 뿌리고 나니까 자기가 호흡이 곤란했던가 봐요. 우리가 둘러싸 가지고 그분을 이제 다른 데서 도망을 못 가게 막고. 김진아 아나운서, 영상을 봤는데 저 남성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오후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남성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방금 보신 영상은 그 남성이 범행 직후에 달아나는 모습을 보신 건데요. 이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옆에서 차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소화기를 던지고 뿌리고 해서 예. 결국 이 남성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접근 금지 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는 거는 경찰에도 뭔가 신고라든 게 접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사전 조짐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이 피해자와 이 가해자는요, 일정 기간 교제는 했지만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가해자의 스토킹과 폭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미 2차례나 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3일에 1차 신고가 있었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리고 열쇠를 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보여서 폭행 및 재물 손괴가 폭행이 있었네요. 그렇죠. 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요. 이에 이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안전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신고는 지난 9일에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이미 집 앞을 서성거리면서 스토킹 행위를 반복을 해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진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 2차례 신고가 있었던 그 사이의 기간이 엿새인데요. 이 6일 동안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는 168회를 했고요. 문자는 무려 400여 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1차 신고하고 2차 신고 그 사이예요. 그러면 경찰은 신고를 받고 조치를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사실 이미 보호 조치가 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00m 이내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전자기기, 문자라던가 전화를 하지 말라는 그런 접근 금지 처분도 내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역시 지급은 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경찰이 내릴 수 있는 이 잠정 조치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한다면요. 유치장에 좀 가둬두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두는, 구금이나 유치장에 이제 가둬두는 그런 부분의 조치는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피해의 반복성이라던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 스토킹이라는 것이 더 강력한 범죄의 전조 증상이라는 점에서 또 반복되고 있는 이런 범죄의 유형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서 보면은 이 여성도 지금 중상을 입었다는 거고 의정부 범죄 때도 그렇고 이 잠정 조치라는 것이 경찰에서 검찰한테 요청을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이게 번번이 기각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제 잠정 조치라는 것은 긴급 응급 조치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시킨다거나 혹은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찰에서 신청을 하고 검찰이 이것을 확인한 후에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이 있어야 잠정 조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있었던 의정부 사건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 역시도 경찰에서는 잠정 조치를 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그 신청을 받고 기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의정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런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은 뭐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일단 직장과 주거지를 이 가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했다. 또 피해자가 또 원치 않는다. 이런 점 등을 고려를 해서 이런 유치장, 구치소, 유치까지 신청을 한 그 경찰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1호에서 3호 그러니까 이 접근 금지까지만
일단은 신청을 해보고 청구를 해보자라는 것으로 이제 기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반복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 등이나 혹은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감지하는 게 너무 엄격하지 않았나. 검찰에서의 판단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이런 청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 것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저희가 지금 기억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슷한 사건이 또 대전에서도 어제도요?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한 여성을 흉기로 이제 휘두르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범행 장면을 목격한 우체국 집배원이 즉시 신고를 하고 이 여성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남성이요, 이제 피해 여성의 전 연인이었어요. 이 경우에도 이 범행 직후에 도주를 했지만 24시간 만인 오늘 낮에 체포가 됐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이 체포 직전에 차량 안에서 응독을 시도를 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전 애인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서 변호사님, 이것도 예측할 만한 조짐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의하면은 이러한 조짐들이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 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12 신고가 4번이나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인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상대로 해서 뭐 재물손괴라든가 주거 침입 등으로 신고를 한 것도 있고, 또 지난달에는 이 여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서 경찰에 출동을 했다가 또 경찰에 대해서도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또 체포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경찰은 이 시점에 있어서 좀 위험성을 감지를 하고 이 피해 여성에게 뭐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나 이런 보호 조치를 안내를 했는데 이 피해자가 이걸 또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원에 그런 잠정 조치를 신청하는 것도 경찰에서는 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경찰에 의하면은 뭐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이 피해자 여성이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가해자에 대해서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처벌 불원서까지도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스토킹 범죄나 이런 교제 살인에서도 간혹 등장하죠, 이런 모습이. 그렇죠.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가해자가 나를 스토킹하고 있지만 나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나의 직장, 내가 주로 만나는 친구들,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강력하게 신고를 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을 다 받고 나와서 나에게 또다시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보복의 두려움도 떨게 되고요. 또 한때는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처벌을 받게 돼서 인생이 망가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심리적인 또 곤란함 내지는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어떤 처벌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 내지는 처벌을 시도했다가도 이것을 다시 철회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스토킹 관련한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